사실은 지난해부터 저희가 편의점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출연해 주십사, 한 번만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잘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네. 장윤선 기자님과 오랜 인연이 있고 예. 장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점 초기부터 네. 출연해달라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응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제 빚을 갚으러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쭙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정치 상황도 영 형편이 없고 해서 한 번은 꼭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바로 오늘이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첫 출연하시면 꼭 그 시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거든요. 제가 네. 이거 과거에 뭔가요? 전 직장에서도 하던 스타일인데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하얀색 카메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장윤선의 그 취재 편의점 개업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실 건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뷰 또는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리셋 코리아. 행동. 예, 리셋 코리아 행동. 네. 3번 정도 세미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2월 달에 4차? 네, 2월 1일 날 네. 4차 세미나하고 네. 이어서 발기인 대회도 합니다. 이거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공이 법과 제도이란 게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 많은 친구, 지인, 동지들이 마찬가지로 정책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나 연배도 저하고 비슷한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제 도대체 큰일 났다. 단지 정치 이런 문제 외에도 저출산, 경제, 민생, 복지, 의료, 미디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네. 큰일 났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치 투쟁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정치 투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 그러면 이 정치 투쟁 이후에 무엇을 할 건가? 정책의 문제, 비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실종된 것 같습니다. 물론 존재하겠죠. 있을 것인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처럼 되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정책 전문가들인데 이러다간 정책이 사라지고 말겠다 해서 모여서 자기가 맡은 부분의 얘기를 좀 하고 각 분야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자라고 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행사도 하고 단체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싱크탱크가 혹여 선거용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있는 게 사실인데 네네. 그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리셋 코리아 행동이 하고 있는 정책 또는 다른 모든 정책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정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없는 것이고 네. 따라서 저희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저희가 주장하고 원하는 그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순수한 정책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리셋 코리아 행동이 정치 조직, 정당 그 자체는 당연히 아니죠. 네.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정책을 공개하고 각종 정책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네. 그 정책은 뭐 민주당도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사회민주당도 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 속에서도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도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 관련해서는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서로 합의 정도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네.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좋은 정치 집단이 이 정책 가져다가 제발 좀 써라. 네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네, 그게-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4차 세미나에선 주로 의제가 어떤 게 됩니까? 4차 세미나는 뭐 제가 사회를 보고 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전 법제처장, 네. 전 대검 감찰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네. 실제 국가 권력의 핵심에서 그 국가 권력 운영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 운용 행태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것인가를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바를 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럼 그 다음 뭔가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 필요하다면 저희 편의점에서도 생중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부탁드립니다. 예.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1인당 15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짧고 그 임팩트 있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통상 강의가 아니라 PT쇼라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도 좀, 예, 뭐. 당일 오시죠. 네,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촛불혁명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개혁 그리고 그 남북관계 예, 뭐 큰 틀에서 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가지는 뭐 개혁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 도처가 지금 문재인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총선이 78일 정도, 77일인가요? 이제 남은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번 총선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이슈와 특히 뭐 정책과 관련해서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야당이 좀 충분히 문제 제기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끌어가는 그런 담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 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2019년 초기에는 그러한 규정을 유시민 장관 정도만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규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작년 초 정부 네. 때부터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괜히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검찰 독재 정권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국가 권력 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인데 검찰만이 아니라 국정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일체의 정치 관여 금지시켰고 네. 민간인 정보 수집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경찰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이 뭐 편파적으로 뭘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을 건데 네. 지금 경찰의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매우 많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과거 보안사 네. 지금 이제 방첩사로 인을 바뀌었습니다만은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보안사가 각종 민간인 사찰 예. 그다음에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또 금지시켰는데 또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국가 권력 전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성과가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국가 권력 개혁에 대한 모든 것이 원위치 돼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의 권력 행태를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 어떻게 이걸 민주적으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현재 뭐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있는데 네. 현재 한국 경제, 한국 뭐 무역, 한국 민생 이게 거의 파타지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아는 지인들 중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의 예. 고위 간부들인데 말은 못할 뿐이지만 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붕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벌 기업 예.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이 외교 노선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미국,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 끊은 거 외에도 예. 그래서 외국의 해외 시장이 뭐 대폭 줄어들어서 무역 수지가 엉망이 되고 시장이 줄어든 거 외에도 네. 국내 시장, 국내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극단적으로 IMF 비슷한 또는 과거 이 금융위기 비슷한 게 오겠다. 네. 그런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수뇌부는 왕놀이나 하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경제 민생 대책이 제일 중요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다 네. 생각합니다. 예. 아니, 권력 구조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1년 반 넘어 한 이제 그 2년, 네. 3년 차에 돌입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쭉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도처의 문제지만 정말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일까요? 당장 들 수 있는 거는 네. 검경, 감사원 같은 네. 수사기관, 그 사정기관들을 거의 윤석열 대통령 및 그 주변에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너무 노골적이다. 네. 그래서 그 편파적인 수사 권력, 감사 권력의 행사. 이게 뭐 너무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건 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 그걸 바로잡는 게 이제 시급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수사 사정 권력 외에 네. 수많은 권력 행사가 다 사유화되었다고 저는 사유화돼요.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 가족 또는 몇 사람 그룹이 예. 있을 것인데. 예.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 정권, 과거 보수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는 싶어요. 네. 이거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네. 권력 운용 방식이 권력이 수많은 권력이 대통령 말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운용 방식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거의 왕국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좀 보여요. 네. 왕과 중전마마가 있고 예. 밑에 이제 뭐 세자 몇 명 있고 중신 있고 환관 있고 내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우물딱주물딱 예. 손바닥에 있는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하고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이 이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치욕적인 대한민국의 기본 수준이 있는데 네. 그 수준 그 정말 바닥을 그 바닥 밑으로 그 수준을 끌어내리는 예. 정도의 권력 운용 방식이라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 뭐 선생님께서는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뭐 다양한 그 계층의 소위 네. 이제 대한민국의 그 파워 엘리트들을 네. 많이 만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민주성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게 다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도 보수 언론들도 지금 앞다퉈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촛불혁명 비슷한 게 벌써 일어났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잡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은 현대판 무신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판 무신 정권. 무신 정권. 고려시대 무신 정권은 왕은 물론이고 문신들이 뭐라 그러면 허리를 부러뜨려 죽였어요.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왕을 부러뜨려 죽였기 때문에 또 그 문신들 바른 말하는 문신들을 도륙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걸 그 현대판 무신 정권이라 한 이유는 그 이전에 보수 정부 같은 경우 그때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었어요.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인이 아니었고 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소리, 언론의 소리를 귀를
그 판단을 하고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본능이고 자기 네. 경험이고 생활 예. 방식인데 예.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는 거죠. 검사로서 칼제비로서 네.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게 삶의 준칙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운영을 어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운영을 그 칼잡이가 운영하듯이 할 뿐이다. 네. 자르고 베고 지르고 예. 이런 식이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 아차 잘못하면 우리도 큰일 나겠구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고 있을 인기감.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막 이제 온갖 말을 막 하면 보수 정치 세력 네. 또는 보수 정치인도 들었단 말입니다. 네. 듣고 조중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맞춰줘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 들을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판단합니다.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예. 입 나불거리는 언론 애들이 진보든 보수든 예. 걔들이 왜 자꾸 시끄럽게 굴지? 이 정도 생각인 것이고 뭐 왕과 게다가 전제적 권력을 누리는 폭군과 네. 그 폭군의 가족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예. 통상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 예. 로 보면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석 불가입니다. 네. 예. 그 통상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 상식의 문제,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거 몇 가지 좀 여쭙고 예, 예. 뭐 다시 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하고 싸움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김건희 이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의 요구가 아니라 예. 보수 진영의 보편적 요구가 보통 조중동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네. 그럼 그거를 적당하게 받는 게 보수 진영 대통령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네. 근데 조중동이 뭐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결을 했어요. 김건희 예. 씨 사과하라 네. 또는 사저에 돌려보내라부터 예. 시작해서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받아라. 다만 네. 시행 시기를 뒤로하는 쪽으로 그 늦춰라. 민주당과 합의봐라 얘기를 예. 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보수 진영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예. 것인데 예. 이번 그 지난 일요일에 발생했던 네. 윤석열 한동훈 충돌은 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과시키자. 네. 김건희 사과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돼서 그럼 조중동이 저런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고 선거에 네. 이기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및 윤석열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스텝을 밟았겠죠. 초기에. 네. 예. 그 스텝을 딱 밟자마자 또 그 바둑의 첫 수를 놓자마자 격분이 된 거죠. 격분. 이런 그러니까 아까 통상적인 문법으로는 그렇지 그러면 뭐 서로 약속 대련을 하건 네. 약간의 긴장을 발휘하고 적당하게 이제 김건희 씨가 사과하는 모습을 준비하건 네. 이런 스텝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가 왕세자라고 까부느냐 왕세자도 얼마든지 폐쇄자 할 수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네. 그래서 폐쇄자의 위협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중전마마께서 유폐되어 계신데 네. 중전마마가 또 경로하시고 예. 그러면 중전마마의 그 중전마마하고 살아있는 중전마마와 살아있는 왕세자가 충돌을 했는데 네. 바로 폐쇄자 위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쇄자가 될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폴더 인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뭐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되고 예. 지금 물론 이제 양쪽 모두가 공멸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네. 그 봉합을 적정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눈 오는 날에 머리 숙이고. 예. 근데 그걸 잘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을 보게 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0도로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보지 않고 있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내가 너를 세자로 임명했으나 네. 아직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없다. 까불면 폐쇄자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 선포하고 보여주려고 해서 그 사진을 찍은 거죠. 90도 폴더 사진과 보통 사진을 찍으면 눈을 맞추고 네. 90도 폴더를 하면 이런 모습일 예,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얼굴을 전혀 보지 않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예. 수많은 사진 중에서 그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꺾였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지금 상처를 입었겠죠. 네. 각자의 다른 예, 예. 이유로. 예. 윤은 윤대로, 김은 김대로, 한은 한대로.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의 각각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지금 깊게 박혔고 네. 그 불신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겠으나 네. 또 지금 당장 전면적 싸움을 하진 못하겠죠. 서로에게 안 좋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화해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게 예. 아까 민주공화국의 뭐 합리적 정치 경쟁과 투쟁의 논리가 아니라 봉건 시대 왕과 중전과 네. 왕세자 사이의 대결을 네.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된다.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완전히 물을 끓으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거냐? 또는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거냐? 네. 지금 비록 머리를 숙였지만 무릎은 안 꿇었기 때문에 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한다는 마음으로 폴더 인사를 했을 수도 있죠. 예. 참. 그 흡사. 궁중암투를 생각해야 그러니까요. 궁중암투를 생각해야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예. 않고 다른 식으로는 설명은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21세기에 이게 웬 말인가?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OECD 11대 경제대 물론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번 일요일 사태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에게 무엇이 확인되었나 하면 네. 윤석열 정권에서 당국.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구나를 알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 성역은 김건희 씨죠. 네. 김건희 씨를 건드린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던 형제 같은 네. 사람 그리고 사실상의 2인자, 네. 황태자, 왕세자라고 하는 한동훈도 날아가는 걸 다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럼 그래서 이 나라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권력 서열 구조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네. 권력 서열에서 과거 농담처럼 V1이니 V2니 이런 얘기를 네. 다 농담처럼 했고 예. 동물의 왕국에서도 통상 권력 서열에서 알파 메일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일요일 사태는 우리나라 권력 서열의 맨 위에 있는 알파 피메일이 있다라는 네. 것을 시민들이 알게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권력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또 여의도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가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한동훈에 줄 서야 되냐, 김건희 씨에 줄 서야 되냐,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에 줄 서야 되냐 이런 문제가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다 접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는 총선 결과가 참으로 궁금한 이런 것인데요. 이제 선생님 법학자시기도 하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요. 뭐 즉각 대통령실은 부인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하러 왔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당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뭐 당무 개입한 적 없고 없다. 사퇴 요청한 적 없다고 없다. 했는데 예. 바로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답을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사퇴 요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사퇴 요구를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임은 확인됩니다. 네. 물론 비서실장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네.
이 문제는 제가 뭐 온라인에서 몇 번 썼습니다만은 계속 주장했던 건데 네. 이번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 전혀 아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권력 운용 행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당권 책임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출되지 않았어요. 지명됐죠. 그렇죠. 선출된 사람 둘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은 선출된 당대표인데 체리 따봉을 네. 날리면서 날려버렸고 예. 김기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권 주자에서 하위권이었는데 네. 다른 사람을 정리하고 난 뒤에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네. 협박을 하고 주저앉히고 그리고 자신이 힘을 모아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모아줘가지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뽑게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사퇴시켰어요. 네. 그러고 날 앉힌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씨를 건드리니까 바로 폐쇄자 네.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 몇 년간에 지금 집권하고 한 2년 사이에 쭉 흐르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일관되게 당무 개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됩니다. 네. 이거 네.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불법성이 매우 높고 이건 현행 우리나라 헌법 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 네. 그리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네.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왜 대통령실에서 예. 사퇴 요구를 안 했다고 발표했냐. 예.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거 당무 개입 범죄네. 예. 우리가 사퇴란 말이 공개될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 그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란 것을 통해 나기 시작하니까 네. 맨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겠죠. 너 나가 이런 말을 해버리자라고 했겠죠. 네. 예. 그 내부에 그 뭐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그런지 법무검토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나가게 했어요. 네.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이 단독 보도로 나가게 만들고 난 뒤에 아차해서 사퇴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하고 근데 그 뒤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 있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민주당과 네. 당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네. 다 불러서 네. 비서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났다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관섭 실장은 기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한동훈은 피해자가 될 것인데 네. 그 이전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준석이 어떻게 끌어내려졌는가. 네. 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만두게 네. 됐는가에 대한 예. 얘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및 그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정무수석인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친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기소를 했고 그 네. 사람들이 징역 2년을 받아냈어요. 네. 물론 이건 공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당무, 전당대회에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 개입을 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무에 명시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네.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사람은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다. 예. 수사 대상이고 이 처벌 요구에 대해서 그 비서실장이 저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말을 해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 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기소는 못하죠. 네. 헌법상. 예. 예.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자신이 이런 세 명의 대표죠 사실상 네. 그 사표를 요구하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이 대통령실 사람들 통해서 확인되면 네. 불법이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법률은 빠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굳이 그 문제가 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출근 멘트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본인의 육성으로 실제로 사퇴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거절했노라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저를 폐쇄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폐쇄자 하시려고 한다면 저한테 그 내려섰던 오금을 다 밝히겠나이다.
폐하의 오금을 다 밝히겠나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머리를 숙이게 싸우나 예. 저를 폐쇄자하는 시키는 순간 저도 성상폐하의 말씀을 예. 다 밝히게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네. 다른 식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네. 왕과 중종과 왕세자 사이에 네. 권력 투쟁의 문제로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궁중암투를 백주대낮에 온 국민이 그것도 참 서천에 화재가 난 피해 그 상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서천 피해 현장을 예. 봉합 쇼를 위한 현장의 배경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긴 일이죠. 네. 가서 피해 보신 상인들 주민들 위로하고 네. 그게 아니라 사진 찍고 획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분 만에 돌아갔으니까요. 예. 눈이 펑펑 오는데 사람들이 뭐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기다렸다고 예. 보도가 나던데 예.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조선시대 왕은 네. 백성들이 화재나 기근으로 굶어 죽건 뭐 위기에 처하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왕세자를 정리하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네. 자꾸 덤비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문제지. 네. 아니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정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진 찍기 좋으니까요. 사진용이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옷도 그래도 저 윤석열 대통령은 패딩을 입으셨던데 한동훈 장관 되게 추워 보이는 민방위복을 입었더라고요. 아주 강추위에 눈이 많이 오는데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을 준 거다. 세워놓고 대통령이 늦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럼 그 계속 서 있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왕세자가 보통 잘못하면 예. 그 왕 앞에 있는 대궐 앞에 꿇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면 현대판으로 비바람 아니 눈보람이군요. 눈바람 부는데 패딩도 입지 않고 그 민방위복 그 녹색 입고 녹색. 있는데 예. 원래는 그 오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옷을 입지 않고 있겠죠. 오래 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도 패딩을 입어야 입었겠죠. 되죠. 예. 근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서서 한번 느껴보거라. 내 마음을 생각해 보거라라는 예. 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번 선거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 아까 국가 권력 좋은 말로 하면 국가 권력 운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운용 방식은 뭐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등 네. 반대파의 수장에 대해서 잔혹무비하게 행사될 뿐만 아니라 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뭐 김기현도 예. 이준석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번에 더 모두가 충격적인 것들은 이준석은 원래 말을 안 들었던 애다라고 예. 생각할 거예요. 예. 김기현 같은 경우도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어. 네. 한동훈은 다르죠.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고 나의 후계자이지만 나와 나의 배우자를 건드리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라는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었고 네. 근데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인 권력의 행사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 행사를 이렇게 시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권력이 위기에 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네. 이제 사람들이 권력을 저렇게 사용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저렇게 권력 사용하는 거고 네.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은 두려워하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저 권력 오래 못 가겠구나 라고 주권자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 시절에 검증을 했죠. 예. 후보 시절에 검증하고 청와대 나왔죠, 저는. 네. 그리고 나오고 난 뒤에 벌어진- 법무부 장관 임명이 후보가 됐으니까 예. 총장 시절하고는 저하고는 겹치는 게 거의 없죠. 혹시 만나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으십니까? 공식적인 뭐 만남에서 만났죠. 예. 그리고 뭐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예. 만날 수밖에 없고요.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드러난 이런 이슈들이 다 있었다.
관측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지금 나온 이슈가 다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인사검증 내용을 밝히는 것은 그 불법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밝힐 수는 없고 예. 인사검증 내용은 당시 이제 최강욱 비서관이 검증을 했는데 네. 검증 내용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어서 보관되어 있고 네. 분류해서 밀봉하는 기간이 10년일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시간으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의원 시절에 여러 방송에서 밝힌 바만 예. 상기시켜드리자면 이제 검증 책임자로서 이렇게 검증 서류를 가져왔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페이지가 새빨갰어요. 내용을 보기 전에. 페이지가. 예. 보통 검은색이 많고 빨간색이 적다면 뭐 적당히 몇 군데 네. 있다면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 후보들의 경우 예. 새빨개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검증 결과를 한 단계 약간 낮추어서 예. 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이루어질 정도였는데 네. 제가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사안들이 다 나온 것은 또 아니지만 네. 그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판단들은 하고 있었죠. 근데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자기가 검찰 개혁에 정말 앞장서겠다라고 여러 면접 과정에서 네. 약속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 속았단 말은 뭐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 이전에는 특검의 수사팀장은 지금과는 달리 예. 당시에는 전 국민적 영웅이고 스타였습니다. 예, 스타검. 저도 그렇게 박수를 쳤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흠결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검찰개혁의 의지도 있고 또 국정농단 수사 등에 있어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의 과거 또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으므로 총장 후보로는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 지금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니 왕께서 중전마마 구하시려고 지금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중정마마에 대한 애정이 참 각별하십니까? 아주 각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두 분 너무 사랑하십니까? 매우 각별하고 예. 그래서 그 부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건드리는 경우는 아마 참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모든 행동 패턴이 예.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통상 민주공화국의 권력 그 최고 권력자가 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최소 기대치가 있거든요. 네. OECD 수준의 국가라면 대통령은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뭐 김영삼 대통령 다 있으면 다 보수 진보 당이 네. 다른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기본 최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저치가 있는데 그 최저치가 다 깨져버렸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이 문제됐을 경우 그 아들을 불러서 구속되게 하고 재판받게 했고 네.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말 눈에 이건 한동훈도 아니죠. 진짜 자식이죠. 네. 진짜 자식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예. 진짜 자식인데 수사받도록 했고 검찰 수사받도록 했고 처벌받도록 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한동훈은 진짜 자식은 뭐 아니고 네. 뭐 물론 자식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부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를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네. 수사다 받고 네. 근데 이게 이제 통상 시민의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기대치죠. 네. 최저 기대치죠. 근데 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왕은 백성이 뭐 화가 나건 백성이 무슨 호소를 하건 쟤들 왜 저러는 거지밖에 없죠. 왕의 시각으로 절대군주 폭군의 관점에서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되고 네.
그 민주공화국의 진보 보수 대통령의 행동 패턴으로 네.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아직 3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즉자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남북 관계에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판단을 하면 그때는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신 국방장관이 네. 영국이었나요, 미국이었나요? 언론 인터뷰하면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주가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뒤에 뭐 일주일 뒤인가 2주 뒤인가 KBS인가 MBC인가 좀 헷갈리는데 아, 전쟁 위기가 없다고 맞아요. 바꿨어요. 주워 네. 담았어요. 네. 그 국방부 장관의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다 빼고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할지 확인이 안 되고 걱정이 되고 네. 그런 잘못된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그래? 화가 나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저놈들이 나한테 또 덤벼? 한 방 쏴.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총선을 잘 치러야죠. 예, 4월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올 초에 5.18 묘역 예. 다녀오셨어요. 이때 방명록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요 행간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뭐 광주 북콘서트를 갔는데 네. 가니까 시민들이 그 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네. 했고 거기서 시민들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우회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이 이제 이런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저로서 그냥 책만 보고 책만 뭐 쓰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책을 넘어서 도로 하나 들어야겠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 뒤로 이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바뀐 게 전혀 없고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이 돌 한 개로는 안 되겠구나. 돌 여러 개를 들어야겠다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돌만 들어도 안 되겠구나. 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예. 돌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조국 전 장관님 출마 어떻게 되느냐 하나랑 예, 예. 또 하나는 신당 정말 창당하시는 것이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결벽증이 없고요. 네,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근데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네. 우리 장 기자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신지는 알겠지만 그 질문에 답을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돌 여러 개를 들어야겠다. 네. 돌만 들어서도 안 되겠다. 네. 돌 외에 여러 가지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그냥 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의미이신지는 다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언제 있습니까? 재판은 종결이 됐고 네. 2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있습니다. 2월 8일 오후 2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 뭐 어떤 결과가 내릴지 다 어떤 그 선고에 따라 승복하고 네.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어떤 최악의 결과가 또 최선의 결과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 가지고 꾸준히 걸어가겠다는 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재판 그 걱정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서 아무 일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할 일은 하고 예.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네.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 재판에 너무 얽매여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정치적 발언도 못하고 이렇게 계시지는 않겠다라는 선언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네. 뭐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제가 이제 수시로 소통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근데 울산 북콘서트 갔을 때 네. 양산 방문해서 아하. 같이 뭐 저녁 같이 하고 술 한잔 하고 예. 또 그 양산에 있는 평산 책방에서 제 책 북콘서트 네, 네. 사인했을 때 가서 예, 예. 또 얘기하고 뭐 식사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밝히는 건 전 사실 뭐 외람되다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행태에 대해서 저의 걱정, 우려를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경청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반윤 전선을 좀 크게 치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치적 요구, 그러니까 예컨대 뭐 22대 국회가 새로 된다면 이러이러한 개혁 입법들을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뭐 10대 과제, 뭐 5대 과제를 걸고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연대 기구를 좀 출범시킬 필요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민사회 단체라거나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에서 유사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제가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네. 이제 그런데 거기서는 선거제에 대한 결정권이 없죠. 결정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이 결정하는 건데 네. 지금 두 정당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를 하는지 네. 과거에 뭐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은 분명하죠. 네. 병리편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민주당은 현재 준연동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부칙 조항의 조건이 없어지기 네. 때문에 그 캡이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 연동형으로 유지되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힘과 합의 봐서 병리형으로 가느냐의 선택을 민주당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해야겠죠. 네. 민주당 안에서 뭐 반반으로 갈린다고 들립니다. 근데 최종적 결정은 아마 당 대표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저도 뭐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일개 시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이기는 것 외에 궁극적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에도 이겨야 하는데 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0.7476으로 73으로 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져서 민주당의 오른편이 약간 떨어져 나가는 국민의힘의 왼쪽이 떨어져 나가는 네, 상황이고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네.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대우를 만들어야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똘똘 뭉친다 이러면 해결되는 문제냐 아니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 뭐 기본소득당이건 사회민주당이건 등등의 네. 뭐 진보당이든 이렇게 해서 넓게 펼치는 게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유리한가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총선에서 이긴다라는 거 외에 총선에서 민주당 외에 그 비민주 범진보 세력과 척을 지는 것이 네.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 작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내년 이제 올 총선 범민주 진영이 200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희망 사안이죠. 예. 한다면, 예,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올 12월에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요. 실제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얘기 전에 좀 저는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이 있으면 네, 그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을 뭐 예컨대 이준석까지 합해서 말입니다. 네. 200석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탄핵 그다음에 개헌이죠. 네, 근데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단계가. 예, 그런데 현행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저는 안 할 것 안 할 것 같다는 같은데요. 거죠. 예. 그럼 탄핵의 출발이 안 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200석이 되어서 검찰이 드디어 야권 눈치를 봐서 예. 수사를 해서 뭔가를 잡아내면 예, 탄핵 소추가 가능하죠. 예, 근데 탄핵 소추가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 허들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그 이전과 달라져서 보수화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탄핵을 생각하고 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200석이 된다면 정말 어려운 과제죠. 200석은. 네, 되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자면 그럴 경우는 검찰도 그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니라 사실상 데드덕이 네. 되면 검찰의 은 항상 죽은 권력은 치고 하이나처럼 네. 물어뜯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해볼까? 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즉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 또는 데드덕이 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나오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마지막은 헌법재판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네. 근데 그런 방식 아닌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그게 뭐냐면 그 이준석 지금 물론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이준석 그 당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검찰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 행태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네. 개헌을 선택할 수 있죠. 민주당이 뭐 151 플러스 알파를 얻고 여러 기준석 등등이 합해서 200이 된다고 전제하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고 그 개헌 내용에 예를 들어서 헌법 전문에 5.18 추가하고 네. 60 항쟁 추가하고 네. 그럼 대통령 중임제로 만들고 네. 그리고 결선 투표제 할 수 있고 또 지방 분권 공화국 뭐 예. 등등 다 네.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예. 발의를 한다고 하면 예. 국민투표로 가죠. 예. 저는 200석의 반윤 정치 세력이 발의한 개헌안 네. 그리고 그 개헌안의 마지막 부칙 조항에 네. 아, 윤석열 부칙. 대통령의 임기를 예. 그 단축하는 그 다음 대선을 12월로 정하면 네. 그 전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면 예. 국민투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뭐 90%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률가가 아니라 예. 우리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 제가 오인호 대표 그 인터뷰를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했더니 네. 종편 또는 뭐 여러 보수 언론에서 칼럼 뭐 논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일부러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현행 정치인 예, 또는 예. 법률가 비법률가 막론하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꼭 이거는 조문을 읽고 싶고 네. 편의점에서도 이 헤드라인으로 헌법 조문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헌법 128조 2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 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현행 대통령 임기 연장을 하거나 네. 임기가 5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한다거나 네. 윤석열 대통령 5년 아닙니까? 예. 윤 대통령, 현행 대통령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헌은 윤석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임기 연장을 하거나 중임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현행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당연히 임기를 줄이는 건 허용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네.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현행 대통령 당시 노조 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을 맞아요. 합니다. 네, 맞아요.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 예. 현행 헌법이 금지한다는 얘기는 헌법 교과서도 안 읽어보고 한 얘기다라고 네. 생각하고 예. 저는 이제 200석이 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반 기다리는 게 저 예. 개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나빠서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더 그 국민들의 정신 건강 외에도 나라의 근본이 그 흔들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고 네.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반윤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면 네. 탄핵이든 또는 탄핵에 준하는 개헌 또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대통령 파면 개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통령 파면 개헌. 개헌이죠. 예.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했을 때 네. 결정문의 첫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네. 헌재가 맞습니다. 결정했는데 네. 그거를 개헌을 통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결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범야권의 200석을 만들어 주신다면 네네. 올해 안에 대선을 치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부칙에 어떻게 네, 그렇죠. 뭐 가을에 할 수도 있겠어요. 뭐건 너무 빠른가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4월 총선에서 200석이 된다고 전제하고 예. 민주당이 151 플러스 알파를 목표라고 하시니까 네. 그 외에 뭐 그거 더 없겠죠. 네. 플러스 이준석 세력까지 포함해서 이제 200이라고 전제할 경우에 네. 이건 이제 정치의 영역이죠. 드디어 이때부터는 네. 정치의 영역이고 예.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이 되는 건 저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할 거라고 다 봤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당시에 우원식 의원 또 박지원 대표 등이 예. 활약을 해서 네. 바른미래당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빨리 종식하는 게 국민의힘 또는 범보수 진영의 생존에 네. 존속에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200석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온갖 권력 행터의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요일 날 사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및 그 반윤 세력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네. 엄청난 첩보와 정보가 언론으로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딱 누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왕이 언제 그 포도자장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지도권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왕이 이제 끝이 나는구나. 폐위가 되는구나. 네. 중전도 이제 폐서인 되어가지고 사가로 쫓겨나겠구나. 네.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가장 무섭게 핥히고 물어뜯을 사람은 전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현재도 좀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 이슈 때문에 이렇게 경로하시었다. 라는 얘기들이 저희 기자들에게 매일 돕니다. 매일 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옛날 로마 시대로 비교하자면 네. 브루투스들이 여러 명이 지금 이미 있다. 브루투스가 자신의 거의 양아버지에 가까운 시저를 찌르고 네.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그럴 거 하고 다른 사람 찌르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네. 양아들 같은 너가 나를 찔러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런 브루투스 거죠. 넘어져도 된 겁니까? 근데 한동훈이 브루투스인데 제대로 못 찔렀죠. 너무 성급하게 찔렀을지도 모르고. 예. 브루투스는 혼자 찌른 게 아니라 자신의 동지 여러 명과 찔러서 죽여버리죠. 네. 등 앞과 뒤에서.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 혼자 칼 들고 찌르다가 지금 폐서인 되어가지고 눈바람 날린 데서
가서 그 새마을 운동 민방위 옷 입고 덜덜 떠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던 네. 다른 사람이 하던 보수 진영의 여러 브루투스가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가지고 그만두냐 마냐로 좁혀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본질은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네네. 예, 그것에 표결 처리할 거냐 말 거냐는 거의 뭐 다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과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이번에는 김경률을 자를 거냐 말 거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전마마를 가장 모욕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불씨가 된 건데 김경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막역한 관계이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검사가 그 삼성바이오 수사할 때 네. 김경률 씨는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 얘기를 막 그 네.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지만 서로 그때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2019년 조국 수사 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 언론이 조국 사모펀드가 권력형 네. 비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이 김경률 씨였어요. 예. 그 자료가 어디서 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률 씨가 근데 어디서 그 자료가 나서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권력형 비리로 대선 자금 모은 거 다 그 거짓말이라는 건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김경률 씨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 언론에서 수많은 언론에 나가서 네. 내가 밤새워도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하고 권력형 비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그 뒤로 사과는 안 하던데. 지금까지도 사과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예. 물론 저는 그 뒤로 다른 건으로 저희 자식들의 인턴 증명서 건으로 기소되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제가 소명을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받을 감내할 것입니다. 네. 근데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나 하면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왜 김경률 씨를 비대위원으로 넣었을까 그만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동훈과 김경률 씨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알겠죠. 수사를 같이 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긴밀한 관계에 있는 김경률이 중전마마에 대해서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을 한 마리 앙투아넷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은 한동훈의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김경률의 말이라기보다는 네. 한동훈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차도살인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윤김 부부가 격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누군지도 잘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뭐 흑서도 쓰고 그 석서 내용이 사모펀드를 조국이 모아가지고 네. 권력형 비리를 예.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 왜 안 하셨습니까? 그걸 자신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니까요. 피해가는 방식이 알고 그때 조국 사모펀드가 조국의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죠.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똑같은 주장을 했죠. 예. 권경애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유명해졌습니다. 학폭 사건으로 네.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됐고. 그 두 분은 뭐 조국 사모펀드로 뭐 그 두 사람만이 아닌데 네. 뭐 언론이 상당히 얘기를 그때 많이 썼던 걸로 뭐 권력형 기억합니다. 비리다 네. 대선 자금 모았다 그래서 뭐 제가 전국에 뭐 교통의 신호등 전멸등을 제가 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다 보도가 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즉 검찰의 첩보 수사 첩보 뭐 일종의 범정 네. 정보 그런 내용 보고 내용들이 그쪽에 좀 공유되지 않았을 거라고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고 네. 제 의심만은 아니었던 게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군산에 출마하면서 책을 냈어요. 네. 김의겸의 단심이란 책을 냈는데 저하고 뭐 사적으로 아는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책을 보내서 봤는데 네. 그 책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2019년에 사모펀드가 난리 났을 때 네. 검찰 고위 간부를 만났더니 그 검찰 고위 간부가 당시 김의겸 의원한테 얘기하기를 네. 이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조국 사모펀드 보고서가 몇백 페이지 차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검찰에서 한두 장이 아닙니다. 예. 몇백 쪽짜리 짜리가 있고 그것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되었다라고 말했다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거 못 보셨죠? 못 봤죠. 언젠가는 그게 한번 보시고 뭐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검찰이 다시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장관님, 임종석 실장, 이광철 비서관 이분들에 대해서 재수사한다. 왜 또 이 사건을 꺼내가지고 괴롭힌다고 보십니까? 제가 다른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현 검찰의 목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구속은 실패를 했어요. 네, 그 재판에 회부해서 일주일에 뭐 3번씩 4번씩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구속은 실패를 했고 죽진 않았어요. 네, 좀 부족한 거죠. 근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범야권에 대해서 먹칠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재명이라는 건으로 계속 해봤자 별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 새롭질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확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확전. 네, 네. 확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또 문, 김 두 분의 그 자녀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들 지금 모두 다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네. 저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2020년인가 21년인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저는 소환도 안 했어요. 또 소환은 못 했어요. 네. 한 번도 저 검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예. 왜냐? 지금 언론에서는 그 당시도 제가 했다고 언론 보도가 다 났어요. 울산 시장 사건에서 수사 개입을 해서 제가 뭘 한 것처럼 났어요. 내가 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부르면 제가 가서 다 말하겠다 또 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재판 얘기 다 뭐 판결 났지 않습니까? 1심 판결 뭐 공소장에도 그 마찬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첩보 문건을 제가 만들지도 않았고 네. 그걸 보고받지도 않았고 네. 그 문건을 제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주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낄 수가 만들어진 사건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그건 됩니까? 이제 외부에서 예. 뭐 송초로 시장 측 관계자가 청와대에 그걸 뭐 첩보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청와대 내부에서 다시 경찰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송초로 시장의 측근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 그 보고 첩보 문건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지도 못했고 네. 전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다 털었던 겁니다. 당시에. 아이고야. 목표는 저였겠죠. 네. 조국한테 보고했냐, 조국하고 상의했냐, 조국이 지시했냐. 이 사람들하고 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소환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관여됐다면 벌써 기소가 되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장관님을 그렇게 주요 타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항상 주장한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믿었던 것 같고 그 속에서 물론 제가 또 반성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기치,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깃발, 지금 보면 모두 거짓말, 사입이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기준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냐? 네. 중전마마죠. 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예. 자기 주변 사람이겠죠. 예. 양평고속도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디올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났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범은 모두 유죄 판결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안 합니다. 네. 윤석열 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사입이었죠. 그렇다면 저는 그 당시 2019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통해서 제가 정치학적 용어를 쓰자면 수사를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시민 장관 등이 이거 검찰 쿠데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정치적 규정이라고 비난도 했는데 네. 지금은 범야권, 범진보 진영에서는 그 말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저 실제 또 학문적으로도 예. 5.16 또는 지난번 12.12 네. 세월의 범처럼 그런 쿠데타를 경성 쿠데타, 하드쿠라고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처럼 총칼을 쓰지 않지만 저런 방식의 쿠데타를 연성쿠, 소프트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굳이 새로운 건 아니고 브라질에서도 소프트쿠가 일어났고 네. 이집트에서도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토대가 약해서인지 예. 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서 있는 구조가 계속 지금 반복돼 있어서 예. 그런 것인지 연성쿠가 19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예. 생각해요. 그 후과를 저희가 지금까지 치르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정말 길게 오늘 인터뷰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좀 격하게 얘기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진심이 많이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8일 이후에 제가 뭐 법정 구속이 안 된다면 한 번 더 들르겠습니다. 고정 출연하십시오. 고정 출연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장 기자님하고 장 기자님 참여연대부 예, 계실 때부터 예, 아닙니까? 예. 올해 뭐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선생님 95년, 30년이 다 아, 됐거든요. 그럼 95년이었을까? 1995년입니다. 본 지가 한 10년? 중국 가시기 전에 네, 중국 가기 7년, 전에 10년? 7년만 이번에는 한 7년 정도 그런 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지가 한 그렇게 된 것 예, 같았는 예. 거고 2년은 훨씬 더 됐죠. 예, 참여연대부터. 예. 그래서 뭐 제가 장 기자님하고 연이 깊다 보니까 예. 깊고 오래다 보니까 뭐 그 편의점에 와서 뭐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네. 인신이 자유로워지면 네. 제가 또 다시 한번 들르겠습니다. 네, 예. 2월 8일 재판 저희도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